안녕하세요. 부동산 같이 투자하는 남자 부가남입니다. 오늘은 판교 상가에 공실이 많다라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좀 올라오던데 지금 공실이 많이 생겼는지 아니면 입지의 문제인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상가 정말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입지의 상가 맞죠? 저도 혹시 갖고 싶은 지역의 상가 맞습니다. 지적 편집도로 보면 판교가 상업지가 딱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지금 회사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데고요. 딱 여기밖에 없는데 이 중에도 보면 여기 주상복합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현대백화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판교역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여기 알파돔시티 상업지로서 오피스 건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전부 여기는 판교 테크노밸리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인데 실제 임장 가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뭐 공실 상가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입지가 안 좋은 거예요. 입지가 안 좋고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판교 상가는 그래도 판교 상권은 우량합니다. 우량한 거 맞고요. 옥석을 가려서 나쁜 입지만 피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지금 판교에 상가가 공실이 엄청 심하다라고 하면서 나타내지는 지역이 여기에요. 요게 판교역 힐스테이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라스트리트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공실이 좀 심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예, 판교역 힐스테이트 내부 상가입니다. 미로처럼 막 얽히고 설킨 그런 구조인데요. 보시다시피 다 공실입니다. 크기도 되게 작게 다 쪼개져 있죠. 뭐 10평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런데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네일샵? 뭐 그런 것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이 많은 상가 뭐로 다 채웁니까? 이거 좀 심각합니다. 여기 네, 영상 잘 보셨죠? 특히 여기 판교역 힐스테이트가 공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22년 8월 입주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입주했으니까 아직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났으니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입주하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상가가 다 채워지기까지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왜 공실이 났을까요? 뭐 부동산 침체기가 와서 공실이 난 걸까요? 아니면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공실이 난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공실이 난 이유는 크게 봤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이 상가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데 즉 수요, 이 상권, 이 상가를 이용하는 수요, 배우 수요에 비해서 공급, 상가의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이 584세대인데 상가 공급이 404세대예요. 오피스텔이 584세대가 지금 공급이 됐는데 어떻게 상가가 404개가 공급이 될 수가 있죠?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사실. 보통 이 정도 오피스텔 규모, 한 584세대라면 상가의 개수는 10개? 또 뭐 판교라는 점을 좀 봤을 때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까지가 딱 적당합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꽤 괜찮게 공실 없이 임대료 어느 정도 내면서 매출도 나오고, 상가 임차인분도 회피하고, 그 상가 건물주도 월세 잘 받으니까 문제 없는 그 정도가 이제 적정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10개에서 15개가 적절할 것 같은데 400개예요. 400개 말이 안 되죠. 특히 여기 1층 하고 또 지하를 무슨 뭐 미로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상가를 10개 전용 10평짜리를 막 쪼개가지고 막 밀어 넣었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제가 아까 먼저 수요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요를 한번 볼게요. 요 판교역 힐스테이트를 이용할 만한 배우 수요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효면시야 6단지, 그 다음에 5단지 사람들, 그 다음에 7단지 사람들 한 요 정도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 판교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이분들의 동선에 잡히긴 합니다. 네,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단지 수 세대수 396세대, 584세대,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가 464세대. 다 더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500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SK허브라고 한 2500세대.
요렇게 해서 지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판교역이 이제 집객시설이 되고, 이 집객시설을 이용하는 이 약 2,500세대의 주요 배우 세대들의 주동선은 요렇게 육교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 요 라인하고 한 일부 요 정도 라인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문제없이 공실 없이 다 찰 거예요. 임대료도 어느 정도 나오고, 즉 상가의 매출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낼 수 있고 문제가 없을 거예요. 판교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용을 안 해요. 이 상가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배우 세대는 2,500세대 나름 괜찮아요. 근데 그들의 주동선은 이 라인이기 때문에 요쪽은 괜찮은데, 요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별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다 별로예요. 이쪽은 다 별로. 그리고 이 안쪽은 당연히 안 좋겠죠. 이 안에 갈 바에는 지금 현대백화점 가죠. 굳이 이 안에서 무슨 쇼핑을 합니까? 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뭐 지하 상가 전부 다 실제로 현장을 보셨다시피 10평 전용 10평 단위로 다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 상가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이 필지를 개발한 시행사의 탐욕입니다. 탐욕. 판교라는 이름, 그 다음에 뭐 현대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판교역 지하철 출구랑 지하로 연결돼 있다, 뭐 이런 홍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기는 해도 괜찮겠네 라는 그런 환상을 심어줘서 비싸게 팔고 먹튀한 거예요. 먹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해도 좀 너무한 상황입니다. 한 580세대 오피스텔에 404개의 상가를 분양을 하다니 말이 안 되죠, 사실. 한 10개에서 15개가 적당한데, 시행사는 오피스텔 파는 것보다 상가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가가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평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당 1억 3천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11평이면 14억 5,500입니다. 요만한 11평짜리 상가에 14억 5,500을 받아요. 그러면 14억 5,500에 분양을 받은 임대인 같은 경우는 얼마의 월세를 줘야지 자기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까요? 그냥 생각해보다 400에서 500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1평에서 4, 500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목 좋은데 테이크아웃 커피점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4, 500씩 월세를 감당할 만한 그런 전용면적 10평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행사는 감언이설로 포장을 싹 해가지고 이 상가 분석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비싼 값에 다 팔아 넘긴 거예요, 사실은. 기획부동산 왜 그 임야에 토지 막 쪼개가지고 파는 사람들 있죠.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팔아 넘기는 그런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도 상가가 좀 많긴 해요. 판교역 힐스테이트보다는 수가 작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여기를 갔었는데 반 이상이 다 공실인데 이번에 가서 다시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좀 찼더라고요. 네. 네, 지금 라스트리트 상가 쪽인데요. 이렇게 스트리트 형식으로 된 상가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실도 조금 보이는데 어느 정도 상가는 찼어요. 1층에 또는 2층에 이제 가시성 있게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요. 이게 판교 테크노밸리 쪽에 보면 각각의 이제 본사 건물들이 있는데 거리 한번 볼게요. 안경원 있고 뭐 커피집 있고 여기 은행 ATM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2층에도 치과도 있고 근데 여기 지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도 1층, 2층 지하 상가들의 공급은 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상업지에도 당연히 1, 2층 공급 있겠죠. 그 다음에 라스트리트 여기도 1, 2층 지하 공급 있죠. 판교역 힐스테이트 또 1층, 지층 공급 있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1층, 2층 지하 상가는 공급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근데 반면에 딱 여기 요 블럭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블럭에만 이 플라자 상가가 이렇게
1, 2, 3, 4 거의 한 10층 정도로 플러스 상가가 있는데, 즉 3층 이상 상층부의 상가 공급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판교역 상권을 투자하실 때는 1층, 2층보다는 3층 이상 상층부를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 공급이 적으니까요. 상층부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상층부에는 뭐 병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성형외과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뭐 안과, 내과, 가정의학과 다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그 학원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이쪽은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층부에 예를 들면 한 60평, 70평 큰 그 상가들, 예를 들어 6층에 60평 되는 상가를 임차해서 소호 사무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굉장히 수요가 좋아서, 그런 이제 상층부는 공실 걱정 없이 굉장히 탄탄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신도시 상가는, 특히 그 신도시 분양 상가는 그러면은 분양 받으면 안 되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신도시 상가는 분양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에 저는 반대합니다. 받아도 돼요. 근데 입지를 보고 옥석을 가려서 받으셔야 돼요.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여기 있죠. 분당이죠. 분당 또는 일산, 그 다음에 삼본, 평천, 뭐 그 다음에 부천 중동, 이런 이쪽 1기 신도시는 그 주거지 대비 상대적으로 상업지의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상권이 탄탄해요. 그런데 이게 1기 신도시 해보고 이제 2기 신도시로 넘어오면서, 예를 들면은 판교도 그렇겠지만 위례 유명하죠. 공실상가 위례, 하남, 광교, 동탄, 세종, 뭐 이런 쪽은 상가의 공급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런 그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주체가 보통 이제 LH에서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상업지를 늘려서 토지를 분양하니까 이게 수익이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용적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싸게 분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2기 신도시부터는 LH의 탐욕이죠. 이거는 택지지구를 설계를 하는데 주거지 비율은 줄이고 그 줄인 비율만큼 상가 비율, 상업지 비율을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업지를 이제 비싸게 분양, LH가 비싸게 분양한 상업지를 샀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수지 분석을 해서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또 많이 공급을 하게 되고 쪼개버립니다. 쪼개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온갖 마케팅을 다 동원을 해서. 그래서 막 뭐 분양, 신도시 분양 상가를 사면은 뭐 망한다, 피눈물 난다, 대출 이자에다가 관리비까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말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심플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도시 택지지구의 분양상가가 그러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좋은 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위례하면은 이 신도시 분양상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서도 되는 데는 또 돼요.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지적해 줄 대로 보면은 이쪽 라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위례 중앙광장에서 전부 이제 상가들이 쫙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고, 여기가 여기 보시면은 요런 상가들 1, 2층 쭉 돼 있죠. 이게 처음에 이제 특히 코로나 시국 1, 2년 전에 겹치면서 뭐 대출 이자에 그 다음에 관리비까지 내서 뭐 견디기 힘들다, 경매로 나온다, 이런 말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맞아요. 여기는 공급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도 지금 택지지구예요. 택지지구고 분양상가 맞습니다. 근데 근린상업지역이죠. 크게 필지가 이제 1개, 2개, 3개, 4개, 5, 6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제가 기억에 경찰서였던 것 같은데, 네, 파출소로 되어 있네요. 6개 필지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 한번 보세요. 못해도 한 5천 세대 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파트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 중앙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걸어서 가기 좀 멉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쪽 상가를 더 많이 이용을 하세요. 말 그대로 근린 상가잖아요. 가까울 근자 써서 가까운 데 있는 상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런 상가는 되게 좋은 상가예요. 예. 요런 신도시 입지의 상가는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많은 배우 세대들의 주동산이 이쪽으로 다 잡히거든요. 다 이쪽으로 와서
소비를 하세요. 요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옵니다. 이런 데는 되는데요. 이런 데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판교로 돌아와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힐스테이트 판교역 이거의 무지무지한 공실은 부동산 침체기가 와서 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해서 공실이 났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공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주동산에 잡히는 이쪽 라인은 살아날 거예요.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들 여기 이쪽은 다 회생이 힘들 거예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가는 주택시장으로 달라요. 상가가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는 정확하게 수익률 때문에 움직이는 거, 수익률로 움직이는 거, 그 수익률의 근간은 월세예요.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상가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그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가의 매출이 나와야 돼요.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목 좋은 곳에 상가가 있어야지 그 상가가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매출이 많이 나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낼 수가 있는 거고, 월세를 많이 내면 수익률을 분석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추가적으로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분양가가 너무 비싸긴 했었어요. 1층 같은 경우는 평당 전용 면적 기준으로 1억 3천이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1평이 14억 5천 5백이었어요. 그러면은 11평에서 월세를 400에서 500을 받아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 잘못 산 거예요. 예. 그 버틸 수 있는 11평에서 400, 500씩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때 한 요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보면 그 GS25 휴게 그러니까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한 월세 한 400에서 500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또 있네요. 편의점이 11평이면 안 돼요. 최소한 15평에서 20평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코너고 그 정도 사이즈면은 월세가 훨씬 더 비싸겠죠. 월세가 만약에 20평이라고 하면은 저 정도 자리였으면 월세를 거의 한 900에서 1000만 원 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GS25도 사실 버티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이시긴 합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좀 난국이에요. 여기는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해서. 그리고 주동산에 잡히는 이쪽 라인만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 다 죽었고 안쪽도 다 죽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교든 뭐 위례든 하남이든 세종이든 동탄이든 또 어디 있을까요? 뭐 광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지를 보고 수요와 공급, 주동선, 배우 세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 식으로 상가를 분석을 해서 좋은 상가, 나쁜 상가를 걸러낸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뭐 부동산 침체기 와서 다 죽는다?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